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헨리크 입센의 희곡 헤다 가블러 3막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막에서는 헤다가 점점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에일레트가 다시 타락하기를 바라며 은근히 그를 부추겼고, 브라크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결혼 생활에 대한 답답함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이제 3막에서는 그 결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헤다의 행동이 어떤 사건을 불러오게 될지, 그리고 그녀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3막 테스만 집안 응접실. 출입문과 유리문 앞은 커튼이 내려져 있다. 갓을 씌운 램프는 불빛이 반쯤 줄어든 채로 테이블 위에서 타고 있다. 난로의 문은 열려 있고 거의 꺼져가려고 하지만 아직 불기운은 남아있다. 태아는 큰 쇼를 뒤집어 쓴 채 스툴에 발을 올려놓고 난로 가까이에 있는 안락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있다. 헤다는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서 잠들어 있다. 태아, 잠깐 사이를 두고 갑자기 상체를 일으켜 세워 앉더니 잔뜩 긴장하여 귀를 기울인다. 그러고는 피곤한 듯 다시 털썩 뒤로 기대앉아 낮은 신음소리를 낸다. 아직도 안 왔네. 오, 하느님, 맙소사. 베르테가 현관문으로 조심조심 들어온다. 편지를 손에 들고 있다. 태아, 돌아보며 긴장된 목소리로 살짝 속삭인다. 저 누가 오셨어요? 베르테, 부드럽게. 네, 어떤 여자애가 방금 이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태아, 재빨리 손을 내밀며. 편지? 이리 주세요. 베르테, 아니요, 박사님께 온 편지라서요. 태아, 아, 그래요. 베르테, 미스 테스만네 하녀가 가져왔어요. 여기 테이블 위에 놔둘게요. 태아, 네, 그러세요. 베르테, 편지를 놓고. 램프는 이제 꺼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을음만 생기니까. 태아, 네, 꺼주세요. 이제 곧 날도 밝아올 텐데. 베르테, 램프를 끄고. 벌써 밝았어요, 부인. 태아, 어머, 벌써 날이 샜네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오다니. 베르테, 이런 세상에. 전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태아, 알았다고요? 베르테, 네, 그분이 여기 도시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봤을 때요. 그것도 다른 분들과 같이. 그분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거든요. 태아, 큰 소리로 말하지 말아요. 부인이 깨겠어요. 베르테, 소파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아이고, 저런, 가엾게도. 주무시게 놔둬야겠군요. 난로에 불을 더 지필까요?
태야, 고마워요. 날 위해서라면 됐어요. 베르테,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으로 나간다. 해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깨어나 눈을 뜨고 얼굴을 들며 누구야? 태야, 그냥 하녀야. 해다, 주위를 둘러보며 어머, 여기서? 아, 그랬었지. 소파 위에 몸을 일으켜 기지개를 켜고는 눈을 비빈다. 몇 시나 됐을까, 태야? 태야, 자신의 시계를 보며 7시 조금 지났어. 해다, 테스마는 몇 시쯤 돌아왔어? 태야, 아직 안 왔어. 해다, 아직 안 왔다고? 태야, 일어서며 아무도 안 왔어. 해다, 우리 4시까지 여기에 앉아서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태야, 두 손을 비틀어 쥐고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해다, 하품을 하고 손을 입에다 대고서 이런, 우리가 괜한 고생을 했네. 태야, 좀 잤어? 해다, 난 잘 잔 것 같은데. 너는? 태야, 전혀 한숨도 못 잤어. 도무지 잠이 와야 말이지. 해다, 일어서서 그녀 쪽으로 가며 저런, 걱정할 거 없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뻔하잖아. 태야,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응? 얘기 좀 해줘. 해다, 글쎄, 그거야 판사님 댁에서 내내 진탕 놀아댄 거지 뭐. 태야, 그야 그렇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마는 한밤중에 들어와서 우리들을 깨우기가 미안했겠지. 웃으면서 혹시 또 모르지. 한바탕 놀고 난 뒤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을 수도 있고. 태야, 그렇다면 해다, 그 뒤엔 어디로 갔을까? 해다, 물론 고모님 댁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잤겠지. 거기엔 그이가 쓰던 방이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까. 태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조금 전에 미스 테스만한테서 네 남편 앞으로 편지가 왔거든. 저기 말이야. 해다, 정말? 수치인 이름을 보고 그렇네. 율례 고모님 필체가 분명해. 그렇다면 그이는 판사님 댁에서 묵은 거네. 그리고 에일레트 레브보르그는 머리에 포도넝쿨 장식을 하고서 테스만에게 원고를 읽어주고 있겠지. 태야, 해다. 넌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해다, 그러는 넌 정말 바보야, 태야. 태야, 맞아. 그럴지도 몰라, 틀림없이. 해다, 게다가 피곤해 죽을 것처럼 보여. 태야, 그래, 피곤해 죽을 것 같아. 해다, 그럼 내 말대로 해. 내 방에 가서 잠시 침대에 누워. 태야, 아니야. 어차피 잠도 안 올 텐데. 해다, 아니, 잘 수 있을 거야.
태야. 하지만 이제 곧 네 남편이 돌아올 텐데. 그러면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알 수가. 해다. 돌아오면 바로 알려줄게. 태야. 좋아. 약속하는 거다, 해다. 해다. 알았어. 날 믿어.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여. 태야. 고마워. 그러도록 해볼게. 내실을 통해 나간다. 해다는 유리문 쪽으로 가서 커튼을 젖힌다. 햇빛이 방 가득히 쏟아져 들어온다. 책상에서 조그만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머리를 매만진다. 그러고는 현관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베르테가 문가에 나타난다. 베르테. 부르셨어요, 마님? 해다. 그래, 불 좀 피워주겠어요? 여기 너무 썰렁하네. 베르테. 네,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남은 불씨들을 모아 그 위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그러고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길가 쪽 대문벨이 울리는데요, 마님. 해다. 나가봐요. 난로는 내가 볼 테니까. 베르테. 곧 불이 일어날 거예요. 현관문으로 나간다. 해다는 스툴 위에 무릎을 짚고서 난로에 장작 몇 개를 더 지핀다. 잠시 사이를 두고 예르겐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온다. 피곤한 기색에 조금은 심각해 보인다. 내실 출입문 쪽으로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가더니 커튼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오려 한다. 해다. 난로 곁에서 얼굴도 안 들고. 좋은 아침. 예르겐. 돌아보며. 해다. 그녀에게 다가가며.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응? 해다. 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일어났네요. 예르겐. 난 당신이 아직 자고 있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된 거야, 해다? 응? 해다. 그렇게 큰 소리 내지 말아요. 엘브스테드 부인이 내 방에서 아직 자고 있으니까요. 예르겐. 엘브스테드 부인이 밤새 여기 있었다고? 해다. 그럼요. 아무도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으니까요. 예르겐. 그래, 그랬지. 해다. 난로 뚜껑을 닫고 일어서며. 그건 그렇고 판사님 댁에서는 재미있었어요? 예르겐. 당신 날 걱정하고 있었던 거야? 응? 해다. 그럴 리가요. 그냥 재밌었는지 물어본 거예요. 예르겐. 물론이지. 아주 즐거웠어. 특히 처음 한동안은. 에일레트가 나한테 원고를 읽어줬을 때 말이야. 우린 1시간이나 빨리 도착했거든. 게다가 브라크 판사는 준비하느라 할 일이 많았어. 그래서 그 사이에 에일레트가 내게 원고를 읽어주었지. 해다. 테이블 오른쪽에 앉으며. 그래서요? 어땠어요? 예르겐. 난로 곁에 있는 스툴에 앉으며. 해다. 그게 어떤 책이 될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야. 그건 지금까지 글로 쓰여진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물 중 하나임이 틀림없어. 생각해봐. 해다. 네, 그렇군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요. 예르겐.
솔직히 고백하자면 해다. 그 친구가 원고를 다 읽었을 때 나 비열한 생각을 했어. 해다. 비열한 생각? 예르겐. 말하자면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에일레트에게 질투를 느낀 셈이지. 어때? 놀랐지 해다? 해다. 네, 그래요. 놀랍네요. 예르겐. 그런데도 그만한 재능을 갖고 있는 그가 불행하게도 여전히 치유 불능 상태인 걸 보고 있자니 괜히 서글퍼지더군. 해다.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한 삶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르겐. 아니, 그게 아니야. 그에게는 적절한 선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해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예르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야말로 바쿠스의 축제 같았어, 해다. 해다. 그 사람 머리에 포도 넝쿨이 있던가요? 예르겐. 포도 넝쿨? 아니, 그런 건 못 봤는데. 대신 길게 뭔가 모를 일장연설을 하더라고. 뭘 하더라? 자신이 글을 쓰는 동안 자기한테 영감을 준 여인에게 경의를 표한다면서 말이야. 맞아.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 해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 하던가요? 예르겐. 아니, 말 안 하더라고. 하지만 엘브스테드 부인 말고 달리 누가 있으려고. 그렇잖아. 해다. 글쎄요. 그 사람하고는 어디서 헤어졌어요? 예르겐.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랑 다 같이 헤어졌거든. 브라크 판사도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고 하면서 함께 나왔어. 그러고 나서 에일레트를 바래다주고 가자는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사실을 말하자면 그 친구 완전히 취해버렸거든. 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르겐.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야, 해다. 아니, 슬픈 일이라고 해야겠지? 그래. 부끄러운 일이야. 당신한테 말하는 것조차. 에일레트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다. 아니, 뭔데 그래요? 예르겐.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져 있었어. 시간상 그냥 한 1, 2분 정도. 생각해봐. 해다. 네, 그래서요? 예르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려고 서둘렀지. 그때 길바닥에서 내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 응? 해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르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해다. 알겠지? 혹이야. 에일레트를 위해서야. 외투 주머니에서 종이봉투를 꺼낸다. 놀랐지? 이거야. 해다. 이건 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봉투 아니에요? 예르겐. 맞아.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원고라고. 전부 다. 떨어뜨린 것도 모르고 가버린 거야. 놀랐지, 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해다. 하지만 왜 바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예르겐. 그럴 수가 없었어. 돌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 해다. 그러면 당신이 이 원고를 발견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예르겐, 물론이지. 에일레트를 위해서 아무한테도 알릴 수가 없었어. 헤다, 그렇다면 당신이 에일레트의 원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르겐, 그래, 아무도 없어. 헤다, 그 후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르겐,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글쎄, 우리들이 시내에 나왔을 때 그 친구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가버렸거든. 생각해봐. 헤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이 그 사람을 바래다 주었겠군요. 예르겐, 그랬을 것 같아. 브라크도 집으로 가버렸거든. 헤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어디로 가셨어요? 예르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유쾌한 친구의 집에 가서 거기서 모닝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지. 아니, 밤커피라고 해야 할까? 응? 나도 일단 좀 쉬었다가 가엾은 에일레트를 실컷 자게 내버려 둔 다음에 그 친구를 찾아가 이걸 돌려주어야겠어. 헤다, 봉투를 향해 손을 내밀며. 아니, 안 돼요. 돌려주지 말아요. 내 말은 지금 당장 말고 나중에요. 우선 나도 한번 읽어보게 해주세요. 예르겐, 안 돼, 헤다. 그럴 순 없어. 헤다, 안 된다고요? 예르겐, 그래, 생각해보면 알잖아. 잠에서 깨어나 원고가 없어진 것을 알면 에일레트가 얼마나 괴롭겠어. 더군다나 그 친구 복사본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헤다, 탐색하듯 그를 보며.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다시 쓸 수 없어요? 내 말은 그대로 다시 쓸 수 없느냔 말이에요. 예르겐, 어렵지. 아무래도. 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헤다, 정말 그렇겠네요. 무심하게. 참, 당신한테 편지가 와 있어요. 예르겐, 응? 헤다, 편지를 건네주며. 오늘 아침 일찍 왔어요. 예르겐, 율레 고모한테서 온 거네. 다른 하나의 수틀에 종이 봉투를 놓고는 편지를 뜯어 대충 읽어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아, 헤다, 리나 고모가 위독하대. 헤다,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예르겐, 임종을 지키려면 서둘러야겠는데? 곧장 달려가야겠어. 헤다, 미소를 억누르며. 당신이 달려간다고요? 예르겐, 사랑하는 헤다, 당신도 함께 가주면 안 될까? 생각해봐. 헤다, 일어서서 난처한 듯, 그러나 분명하게. 아니요, 싫어요.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난 병이나 죽음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불쾌한 것들 싫어해요. 예르겐,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분주히 움직이며. 내 모자는? 코트는? 아, 참, 현관에 있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헤다. 응? 헤다. 달려가세요, 그럼. 베르테가 현관문으로 들어온다. 베르테. 브라크 판사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예르겐.
하필 이런 때 난 지금 만날 수가 없겠는데. 해다. 나는 괜찮아요. 베르테에게. 들어오시라고 해요. 베르테 나간다. 해다. 재빨리 속삭이며. 테스만, 봉투. 스툴에서 봉투를 재빨리 집어든다. 예르겐. 아, 그렇지. 이리 줘. 해다. 아니에요.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맡아둘게요. 해다는 책상으로 가서 봉투를 책장 안에다 넣어둔다. 테스만은 서둘러 장갑을 끼려고 하지만 잘 들어가지 않는다. 브라크 현관으로 들어온다. 해다. 끄덕이며. 어머,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브라크. 그렇죠? 예르겐에게. 어디 나가십니까? 예르겐. 아, 고모님 댁에 가봐야 해서요. 그게 환자가 있는데 가엾게도 위독한 상태예요. 브라크. 오, 그래요? 그렇다면 어서 가야죠. 난 신경 쓰지 말고 어서 가세요. 예르겐. 네,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다녀올게 해다. 급히 현관문으로 나간다. 해다. 브라크에게 다가가며. 지난밤에 특히 상황을 이루었다면서요, 브라크 판사님. 브라크.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을 정도였죠, 해다 부인. 해다. 당신도요? 브라크.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테스만 선생은 어젯밤 사건에 대해서 뭔가 당신한테 얘기하던가요? 해다. 아니요. 따분한 얘기만요. 누군가의 집에 가서 커피를 얻어 마셨느니 어쨌느니. 브라크. 아, 그 커피 얘기라면 들었어요. 레브보르그는 거기에 없었던 모양이죠? 해다. 네, 그 전에 바래다 주었나 봐요. 브라크. 테스만 선생도? 해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던데요. 브라크. 미소 지으면서. 테스만이라는 친구는 정말로 순진한 사람입니다. 해다 부인. 해다.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무슨 다른 일이라도 있었나요? 브라크. 네, 뭐 그렇다고 볼 수도. 해다. 자, 우선 앉으시죠. 그럼 이야기하시기가 좀 더 편하실 테니. 그녀는 테이블 왼쪽에 앉는다. 브라크는 그녀 가까이 테이블의 긴 쪽에 앉는다. 해다. 그래서요? 브라크. 어젯밤에는 말이죠. 나는 손님들의 뒤를, 아니, 그중 몇몇 사람의 뒤를 밟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해다. 그들 중에 에일레트 레브보르그도 있었던 모양이죠. 브라크.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해다. 어쩐지 흥미진진하네요. 브라크. 어젯밤에 그 친구와 다른 몇 명이 묵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다 부인. 해다. 괜찮으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브라크. 뭐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굉장한 파티에 갔더군요. 해다. 일종의 활기가 넘치는? 브라크. 지극히 활기가 넘치는. 해다. 좀 더 얘기해 보시죠, 판사님. 브라크. 레브보르그 역시 사전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는 그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요. 해다. 엘브스테드가에서는 말이죠. 그래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도 거기에 갔다는 건가요? 브라크. 그렇죠. 아시겠지만 해다 부인, 불행하게도 어제 저녁 우리 집에서 어떤 영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해다. 네, 듣자하니 영감을 받았다 그러더군요. 브라크. 지독하게 과격한 영감이었죠. 하여튼 그 친구 마음을 달리 먹은 것 같았어요. 우리 남자들은 유감스럽게도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을 항상 확고하게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해다. 브라크 판사님, 당신만은 예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레브보르그 씨는 어떻게 됐나요? 브라크.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는 마드모아젤 디아나의 살롱에 이르게 된 거죠. 해다. 마드모아젤 디아나? 브라크. 그 파티를 주최한 장본인이 마드모아젤 디아나였거든요. 그녀의 여자친구나 찬미자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모임이었죠. 해다. 빨간머리 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브라크. 맞습니다. 해다. 그 가수라는 여자? 브라크. 네.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그보다도 대단한 남자 사냥꾼이기도 해요. 그녀에 대한 소문은 들으신 일이 있겠죠? 에일레트 레브보르그가 한참 전성기 때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사람이었죠. 해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브라크. 보아하니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마드모아젤 디아나가 요란한 환대 이후에 이내 주먹 다짐을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거죠. 해다. 레브보르그를 상대로? 브라크. 네. 그가 그녀와 그녀의 여자친구들을 도둑으로 몰았거든요. 아마 지갑을 잃어버린 모양이에요. 다른 소지품도 함께. 간단히 말해 아주 지독하게 날뛴 모양입니다. 해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브라크. 남녀가 뒤엉켜 엎치락 뒤치락 난투를 벌였죠. 다행히도 마지막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말입니다. 해다. 경찰까지 출동했다고요? 브라크. 네,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 미치광이 에일레트 레브보르그로서는 그야말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놀이가 된 셈이죠. 해다. 어째서요? 브라크. 그 친구 꽤나 거칠게 저항을 한 모양이에요. 출동한 경찰 가운데 한 사람의 따귀를 때리고 제복을 찢었나 봐요. 그래서 마침내 경찰서까지 끌려가 버렸죠. 해다. 어떻게 그런 일을 죄다 알고 계세요? 브라크. 경찰한테 직접 들었으니까요. 해다. 멍하니 앞을 바라보며.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머리에 포도넝쿨 화관이 없었다는 거네요. 브라크. 포도넝쿨이라고요? 해다. 어조를 바꾸어. 그건 그렇고 어째서 뒤까지 밟아가며 에일레트 레브보르그를 뒷조사하시는 건가요? 브라크. 그야 수사가 진행되면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죄다 까발려질 텐데 나로서도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해다. 수사가 진행된다고요? 브라크. 물론이죠. 하지만 걱정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보다도 이 댁의 친구된 입장에서 어젯밤에 그의 행동을 자초지종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해다. 그건 왜죠? 브라크. 그가 당신을 일종의 방패막이로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해다. 어머,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브라크.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장님이 아닙니다, 해다 부인. 저 엘브스테드 부인만 하더라도 머지않아 이 도시를 떠나가게 될 겁니다. 해다. 글쎄요. 그 두 사람 사이에 필시 뭔가가 있다면 분명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쯤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브라크. 집은 아니죠. 이제부터 채통 있는 집이라면 모두 다시 에일레트 레보보르그를 배척할 테니까. 해다. 우리 집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건가요? 브라크. 그렇죠. 그런 신사분께서 이곳을 맘대로 드나든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몹시 불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필요성도 없고 또 달갑지도 않은 그런 인물이 굳이 끼어들게 된다면 뭐랄까. 해다. 삼각관계에? 브라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로선 집을 잃는 신세가 되겠죠. 해다. 미소 띠고서 그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한 마리의 수탉으로 있고 싶다. 그게 당신의 목적이군요. 브라크.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어.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겁니다. 해다. 미소는 사라지고. 정말 당신이라는 사람은 유사시에는 정말 위험한 인간이군요. 브라크.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해다.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참으로 다행이네요. 당신이 나에 대한 그 어떠한 영향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브라크. 애매하게 웃으면서. 아, 네, 해다 부인.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또 누가 압니까? 그런 경우 난 그저 한두 가지 방법이나 찾다가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해다. 어머, 브라크 판사님. 지금 날 협박하고 계신 것 같네요. 브라크. 일어서며. 그럴 리가요. 삼각관계란 것은 아시다시피 그걸 자발적으로 유지하고 지키는 것을 필요로 하죠. 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브라크. 그럼 이제 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만 물러가도록 해야겠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해다 부인. 유리문 쪽으로 간다. 해다. 일어서며. 정원으로 지나가시게요? 브라크. 네, 저한텐 그게 지름길이니까요. 해다. 네, 게다가 뒷길이기도 하죠. 브라크. 맞습니다. 뒷길로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따금 짜릿한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해다. 권총 연습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고요. 브라크.
문간에서 웃으면서 오, 길들인 수탉은 함부로 쏘는 게 아닙니다. 해다. 똑같이 웃으면서 그렇군요. 더군다나 울타리 안에 한 마리밖에 없는 경우라면. 두 사람은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한다. 브라크는 사라진다. 헤다는 그의 등 뒤로 문을 닫는다. 헤다는 잠시 진중한 얼굴이 되어 잠시 선 채로 창밖을 내다본다. 그러고는 방을 가로질러 내실 입구의 커튼 사이로 안을 흘끗 들여다본다. 그러고는 책상 쪽으로 가서 책장에서 에일레트의 봉투를 꺼내 원고를 막 훑어보려고 할 때 현관에서 베르테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헤다는 고개를 돌려 귀를 기울인다. 그러고는 재빨리 봉투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잉크 스탠드 위에 놓는다. 외투를 걸친 에일레트 레브보르그가 모자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대뜸 연다. 뭔가 혼란스럽고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다. 에일레트, 현관 쪽을 바라보며 뭐라고 해도 나는 들어갈 거야. 난 꼭 들어가야 한다고. 문을 닫고 돌아서서 헤다를 발견하고는 이내 자제하면서 인사를 한다. 헤다, 책상 옆에서 어머, 레브보르그 씨, 태아를 데리러 오신다더니 좀 늦으셨네요. 에일레트, 당신을 방문하기엔 좀 이른 시간이지. 용서를 빌어야겠군. 헤다, 태아가 아직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에일레트, 하숙집에서 그러더군.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고. 헤다, 중앙의 테이블 쪽으로 가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 얼굴에서 뭘 좀 눈치채셨나요? 에일레트, 의아하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며 눈치를 채다니? 헤다, 제 말은 그 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들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에일레트, 불현듯 말뜻을 이해하고서 아, 그렇지. 나는 태아의 얼굴에까지 먹칠을 했던가? 어쨌든 난 별다른 눈치는 못 챘는데. 테스마는 아직 자고 있어? 헤다, 네, 그럴 거예요. 에일레트, 몇 시쯤 돌아왔지? 헤다, 어지간히 늦게요. 에일레트, 무슨 얘기 없었소? 헤다, 네, 브라크 판사님 댁에서는 아주 즐거웠던 모양이더군요. 에일레트, 다른 얘긴? 헤다, 아니요, 별로. 사실은 내가 너무 졸려서. 태아가 내실 쪽 커튼을 헤치고 들어온다. 태아, 그에게로 다가서며 어머, 에일레트, 이제야. 에일레트, 그래, 이제야 왔어. 너무 늦었어. 태아, 걱정스러운 듯이 그를 바라보며 뭐가 늦었어요? 에일레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끝났어. 태아,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에일레트, 내 얘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태아, 그럼 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요. 헤다, 혹시 두 분이서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자리를 피해드리죠. 에일레트, 아니,
당신도 그대로 있어요. 부탁이에요. 태야.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에일레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젯밤 이야기가 아니야. 태야. 그렇다면 뭐죠? 에일레트. 그건 바로 우린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요. 태야. 각자의 길이요? 해다. 무심코. 그럴 줄 알았어. 에일레트. 왜냐하면 난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거든, 태야. 태야. 당신 거기 그렇게 서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젠 내가 필요 없어졌다고요? 난 아직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예전처럼. 우리 계속 같이 일해요. 에일레트. 난 이제 일하지 않을 거야. 태야. 낙심하며.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에일레트. 나를 아예 모르는 셈치고 당신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야지. 태야. 그럴 수는 없어요. 에일레트. 일단 해보는 거야, 태야. 당신 집에 돌아가도 되고. 태야. 흥분해서 항의하며. 절대로 안 돌아가요. 당신이 가는 곳, 거기가 바로 내가 있고 싶은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날 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책이 나올 때까지 난 여기 그대로 당신이랑 함께 있을 거야. 해다. 낮은 목소리로 불안하게. 아, 그 책. 에일레트. 그녀를 보며. 내 책이자 동시에 태아의 책이지. 사실이 그런 거니까. 태아. 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책이 나올 때까지 당신 곁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난 내 눈으로 당신한테 쏟아지는 영광과 존경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에일레트. 태아, 우리 책은 나오지 않을 거야. 해다. 아, 태아, 나오지 않는다고요? 에일레트. 나올 수가 없어. 태아. 불길한 예감이 들어. 레브보르그, 원고를 어떻게 한 거죠? 해다. 뚫어질 듯 그를 보며. 그래요. 원고는? 태아. 어디에 있어요? 에일레트. 묻지 말아줘, 태아. 태아. 아니, 아니. 난 알고 싶어요. 알 권리가 있어요, 나는. 에일레트. 원고는, 그러니까 그게, 그 원고는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렸어. 태아. 소리치며. 안 돼. 안 돼. 해다. 무심코. 그럴 리가 없는데. 에일레트. 그녀를 쳐다보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해다. 자신을 억누르며. 사실이겠죠, 물론.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하지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서요. 에일레트. 어쨌든 사실이요. 태아. 두 손을 비틀어 쥐고서. 오, 맙소사. 오, 하느님.
자기가 쓴 작품을 찢어버리다니. 에일레트, 나는 내 인생도 찢어버렸어. 그러니 내 필생의 작품도 찢어버릴 수 있는 거지. 태야,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짓을 했다고? 에일레트, 그래, 갈기갈기. 그런 다음 난 그걸 바다에 흩뿌렸지. 아주 멀리. 싸늘한 바다 위를 떠다니도록. 물결과 바람 속에. 그러다 어느 순간 가라앉겠지. 점점 더 깊이. 나처럼 말이야, 태야. 태야, 레브보르그, 그 책을 그렇게 해버린 건 그건 마치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죽인 것과 같아요. 에일레트, 당신 말이 맞아. 자기 자식을 죽인 거야. 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건 내 아이이기도 했는데. 해다,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라고? 태야, 숨을 헐떡이며. 이제 다 끝났어. 그래, 그래. 난 이만 갈게, 해다. 해다, 설마 이 도시를 떠나려는 건 아니지? 태야, 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은 그저 모든 게 캄캄해. 현관문으로 나간다. 해다, 일어선 채 잠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 안 바래다 줄 건가요, 레브보르그 씨? 에일레트, 내가? 거리를 걸어서? 나하고 함께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해다,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그토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나요? 에일레트, 지난밤 문제만이 아니오.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중요한 건 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내게서 살아갈 용기도 삶에 대한 의욕을 꺾어버렸어. 해다, 정면을 바라보며. 저 깜찍한 바보 아가씨의 손가락에 한 사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얘기로군요. 그를 보며.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그녀에게 그렇게 매정한 태도를 취했죠? 에일레트, 아, 매정하니 뭐니. 그런 말은 하지 말아줘. 해다, 기나긴 세월 동안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워왔던 걸 하루아침에 부셔버렸는데? 그게 매정한 게 아니면 뭐예요? 에일레트, 당신한텐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다. 해다, 진실? 에일레트, 우선 약속해줘.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태아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줘. 해다, 맹세할게요. 에일레트, 좋아. 그럼 말하지. 아까 내가 말한 건 모두 거짓말이야. 해다, 원고 이야기? 에일레트, 그래. 찢어버리지도 않았고 바다에 던지지도 않았어. 해다, 그럼 그건 어디에 있어요? 에일레트, 어쨌거나 난 그걸 망쳐버렸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에일레트. 태아가 말했지. 내가 한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식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다. 네, 그랬죠. 에일레트. 하지만 자식을 죽인다는 게 아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죄악은 아니야. 해다. 그게 최대의 죄악은 아니라고요? 에일레트. 예를 들면 해다. 한 남자가 방탕한 밤을 보낸 뒤 아침 무렵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저기 말이야, 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그렇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애랑 같이 있었지. 그런데 그만 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감쪽같이 사라졌지 뭐야. 도대체 누가 데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누가 데려가 버린 건지. 해다. 네. 하지만 그래봤자 그냥 책일 뿐이잖아요. 에일레트. 그 책에는 태아의 순수한 영혼이 담겨 있어. 해다. 네, 알 것 같아요. 에일레트. 그렇다면 이제 그녀와 나 사이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겠지? 해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일레트. 아무것도. 그냥 모든 걸 끝내는 수밖에. 그것도 빠를수록 좋겠지. 해다. 한 걸음 다가서며. 에일레트 레브보르그, 내 말 잘 들어요. 끝을 보더라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일레트. 아름답게? 미소 지으면서. 그 옛날 당신이 늘 상상했던 대로 머리에 포도 넝쿨을 장식하고 말이요. 해다. 아니요. 포도 넝쿨 따위가 아니에요. 난 더 이상 그런 건 믿지 않아요. 다만 그저 아름답게. 한 번뿐이니까. 안녕. 이제 가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여기에 오지 말아요. 에일레트. 안녕. 테스만에게 안부 전해줘요. 나가려고 한다. 해다. 잠깐만요. 당신에게 기념품을 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권총 케이스를 꺼낸다. 한 자루의 권총을 집어들고서 그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에일레트. 그녀를 바라보며. 그게 기념품이요? 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해요? 언젠가 당신을 겨눴던 그 권총 말이에요. 에일레트. 그때 차라리 싸주었으면 좋았을걸. 해다. 자요. 이번에는 직접 해보세요. 에일레트. 가슴 앞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고마워. 해다. 아름답게요, 에일레트 레브보르그. 약속해줘요. 에일레트. 안녕. 해다가 불러. 현관문을 통해 나간다.
해다는 잠시 문 쪽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나서 책상으로 다가가 봉투에 들어있는 원고를 두서너 장 꺼내어 유심히 본다. 그리고는 방을 가로질러 난로 옆 안락 의자에 앉는다. 원고 봉투는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잠시 후 난로 뚜껑을 열고 그 다음 봉투를 연다. 해다. 원고 한 장을 불 속에 집어넣고 중얼거린다. 자, 지금 난 네 아이를 불태우는 거야, 태야. 이 곱슬머리 계집애. 다시 몇 장의 원고를 불 속에 던져놓고 너와 에일레트 레브보르그의 아이. 나머지를 집어넣고 지금 내가 태우고 있어. 내가 지금 아이를 불태우고 있다고. 지금까지 헤다 가블러 3막을 낭독해드렸습니다. 3막에서는 헤다의 조작이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일레트는 결국 헤다의 부추김에 넘어가 방탕한 길로 빠지고 말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중요한 원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르게는 에일레트의 원고를 우연히 손에 넣게 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다는 원고를 불태우며 그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몰아넣습니다. 이 장면에서 헤다는 단순한 조종자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타인의 운명을 바꾸는 인물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에일레트가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것을 예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그녀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비극을 통해 만족을 느끼는 모순적인 심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사막에서는 헤다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마지막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